네, 매주 화요일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줄 대담한 경제 시간입니다. 경제 전문 기자 박종훈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부동산에 관한 주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세가가 이제 급등했기 때문에 집을 살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뭐 해답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다면서요? 네, 지난달 주택 거래량이 11만 2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2006년 3월 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이 3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치인데요. 예. 그동안은 이 거래량이 오르면 집값이 오르는 이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과거의 흐름이 무너지고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 1분기에는 3.8%가 올랐는데 2015년 1분기에는 0.8%만 올랐습니다. 네. 사실 뭐 집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 재산을 거의 털어서 사는 거고, 뭐 전 재산을 해도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생일대의 결단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 학습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건가요? 예, 이 17세기 네덜란드에서는 튤립 한 뿌리 가격이 이 집 한 채 가격이랑 맞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네. 풍경화가 얀반 고엔이라고 네덜란드의 아주 유명한 화가거든요. 그런데 이 집값이 한창 오를 때는 이 튤립을 사지 않았어요. 한 10년을 기다리다가 주변에서 튤립으로 돈을 벌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10년 만에 이 튤립을 드디어 산불이 사갖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그 바로 다음날 100분의 1 토막으로 튤립 가격이 폭락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평생 가난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을 쓸쓸히 맞이했는데요. 이처럼 미래의 가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 재산을 들이는 집 구입에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네. 특히 이 튤립 투기로 유명했던 네덜란드는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꼽힌 나라로도 유명한데요. 네. 이처럼 자본주의의 역사가 깊다 보니까 이 주택가격 지수도 가장 오래된 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주택가격 지수로 이 자국의 어떤 이 집값 전망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1629년 이후 400년 가까이 이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를 봤더니 네. 정확하게 물가 상승률하고 같았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집이라는 것도 결국 물건이다 보니까 결국 긴 세월이 되다 보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집값이랑 물가 상승률이 비슷했다고 하는데, 근데 반면에 또 우리나라는 뭐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더 높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집값 상승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인구가 급증한 이유가 큽니다.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970년에 태어난 사람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태어나서 청장년층이 돼서 사회에 진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값이 급등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런데 앞으로 보시면 1990년에 태어난 경우 한 65만 명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의 집값 상승분, 물가 상승률보다 높았던 것을 반납할 수도 있다. 결국 청년이 줄어드는 시대에는 집으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늘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값이 이제 끝없이 오르던 시대는 끝났다. 뭐 이걸 불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어쨌든 그런 견해가 우세한데 뭐 투기 또는 투자 이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집을 사야 되는 그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조언을 좀 해주세요. 네, 집값이 끝없이 오르던 시절에는 사실 이런 체크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요. 앞으로 집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사라진 시대에는 세 가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네. 우선 가장 문제가 이 현금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내가 이 집을 산 다음에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 나가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러면 이 집을 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또 한 가지 문제는 노후 준비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네. 이 집을 산 다음에 돈을 다 갚고 나서도 내 노후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에 집을 판 돈으로 노후에 대비하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특히 얼마의 집을 샀는지 장부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집도 결국은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얼마에 샀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가격이 변동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특별하게 전 재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으로는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집값이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집을 살까 말까 고민이신 분들은 박종훈 기자의 조언을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